저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아줌마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상대 배우를 욕하기도 하고 같이 화내기도 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사랑과 전쟁이나 고부 갈등 사연 등등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들도 참 좋아해요. 미혼 시절에는 드라마 주인공 같은 남자를 만나는 꿈도 꿨다가 드라마 속 악덕 시어머니를 만나는 걱정도 했다가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네요. 결혼 전에는 저도 어떤 시댁을 만나게 될까 걱정이 많았어요. 물론 제 남편은 드라마 주인공 같은 남자도 아니었고 며느리 머리채 잡는 그런 시댁도 없었습니다.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드라마 주인공들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랄까요? 가끔 역시나 나는 며느리구나 느끼게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많이 아껴주는 분들이에요. 먹는 걸로 차별하거나 머슴 취급하시지도 않고요. 당연히 제가 친자식보다 예쁠 리 없으니 저는 저희 시댁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희 남편도 센스가 막 차고 넘쳐서 고부 갈등 없게끔 척척 막아주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 낳고 완전히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드라마는 드라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갈등을 다루는 소재의 이야기가 나와도 저게 무슨 현실이야? 다 꾸며낸 사연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저는 잘 살고 있기에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제 남동생 이야기예요. 남동생이라 고부 갈등이니 시댁 스트레스니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남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희 아빠와 저는 남동생의 결혼 반대를 외치고 저희 엄마는 몸져 드러누우셨어요. 당연히 저는 제 핏줄의 편을 들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저희 집안이 정말 몹쓸 집안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써볼게요. 저희 친정은 서울에 거주 중인 4인 가족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아빠 명의인데 빚이 전혀 없는 순수한 부모님 재산이에요. 친가나 외가에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노력해서 얻으신 집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터를 잡으실 땐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그때는 당연히 빚도 있었다고 해요. 누가 보면 서울에 집도 있어? 잘 사는 집인가? 할 테지만 그냥 아쉽지 않게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집 나눠받는 정도일 거예요. 제가 장녀라 결혼을 먼저 했는데 이때 부모님께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1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자가 결혼 자금을 더 챙겨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세대니까요. 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불러서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1억을 받아가는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는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지금은 1억도 사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남동생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 모자란 부분은 부모님처럼 살면서 채워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 여자 쪽에서 결혼 자금을 적게 가져온다고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비 올케는 남동생보다 4살이나 어려요. 당연히 남동생보다 번 돈도 적으니 모은 돈도 적은 게 당연하고 예비 올케네 친정에서 지원을 아예 안 해주시는 것만 아니라면 얼마를 가져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셨어요. 소액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자식을 둔 부모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이거였어요. 정말 몹쓸 부모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제 남동생도 아내의 친정을 챙길 테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비 올케네 친정에서 자식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신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돈이 있지만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비 올케가 그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거나 밖에서 낳아온 자식도 아니에요. 예쁨 받고 컸고 부모님과 사이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도 결혼 자금은 주지 않겠다니 저희 입장에선 의아했죠. 부연 설명 다 집어치우고 그쪽에서 결혼 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였어요.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안이나 예비 올케 집안이나 비슷해요. 둘이 학벌도 비슷하고 지금 직장도 비슷해요.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둘 다 중소기업에서 적당히 벌고 있어요. 외모도 그냥 둘이 잘 어울립니다. 어느 한쪽이 연예인급이고 그러지도 않아요. 둘 다 키도 훤칠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사위가 맘에 안 든다. 그 이유는 남동생이 아닌 저희 부모님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산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남동생도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서울로 얻을 생각일 거예요. 예비 올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은 서울 외곽에 있어서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요. 서울 외곽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거기도 크게 보면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 신혼집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을 얻는다. 이건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걸 누구나 알아요. 당연히 빚도 생기겠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비 사위가 자력으로 서울에 집을 구해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아와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 남자니까.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꼭 서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빚 없이요. 1억이면 어떤 지역에서는 집 한 채 값이 되겠죠? 근데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지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저는 남자 쪽 부모님이 1억 지원해 주시는 게 절대 적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 여자 쪽 부모님이 10억을 해주시는데 남자 쪽 부모님이 1억을 해주신다? 이러면 말이 나오겠죠. 근데 여자 쪽 부모님은 해줄 생각이 없으면서 남자 쪽에서 10억을 해와라? 저희 집에서 서울에 집 얻어주면 그쪽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겠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쪽에선 3천만 원을 주실 예정이었는데 그마저도 저희 집 지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 하신 거예요. 좋게 잘 진행되다가 부모님 지원 이야기 듣고 그쪽 태도가 180도 변한 거라 남동생도 많이 놀랐어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 하나뿐인 아들 결혼할 때 서울에 빚 없이 집 해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빚겨서 시작하라니 빈정상했다 이거예요. 예비 올케는 중간에 껴서 휘둘리는 상황이고 남동생은 그 정도 지원은 받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그쪽에선 그렇다면 우린 지원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저희 가족도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저와 아빠는 그런 집안과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 저희 엄마는 예비 며느리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 입장. 남동생은 아빠의 말이 맞지만 예비 신부랑 헤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이었어요. 예비 올케가 자기 부모님을 설득했으면 싶었지만 정말 잘 휘둘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만 해요. 가서 부모님 설득해라 해도 자기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서 못하겠다 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리 부모님한테 집 내놓으란 거냐 해도 불쌍한 표정만 지어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물렁한 건지 물렁한 척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남동생과 찢어놓고 싶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남동생은 자기가 만난 세월이 있으니 쉽게 헤어지기 힘들다고만 하고요. 정말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던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남편마저도 제가 저런 여자였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는 소리를 해요. 성격 자체도 문제고 그 부모님들도 문제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겨요? 너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요. 콩깍지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빚을 내서 집을 해주시기로 한 건 아니고 지원은 처음 그대로 하신다 했어요. 1억 지원해 줄 테니 어디서 살든 마음대로 하라고 상대 집안에서 지원을 받던 말던 신경 안 쓰신다고요.
대신 결혼 이후에 어떤 지원도 기대하지 마라. 아들이라고 유산 혼자 물려받고 그런 거 없다. 누나하고 똑같이 나눠줄 거니까 요만큼도 기대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쪽 집안에서 자식들을 모른 척 한다면 저희만 무한정으로 퍼줄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결혼 승낙을 하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부모님께서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나 봐요. 전 원래 남동생 결혼 상견례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딱 부모님만 모시고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같이 가겠다 했어요. 그쪽 집안 3명, 저희 쪽 집안 4명, 이렇게 모이기로 하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탐탁진 않았지만 상견례인 만큼 저랑 엄마는 오전에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최대한 좋은 옷 골라서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상대 쪽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연락을 해보니 아직 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1차로 열이 받았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예요. 일찍 나오기 힘들다면 최소한 약속 시간은 지켜야죠. 그리고 늦는다고 먼저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남동생이 먼저 약속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전까진 그쪽에서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쪽 가족들은 정확히 47분이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47분이면 실수로 늦었다고 할 수준은 아니죠? 오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었는데 멀쩡한 거 봐선 사고는 아닌 듯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예비 옳게만 했어요. 왜 늦으셨냐니까 일이 뭐 그렇게 됐다네요? 남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쉬고 아빠는 화를 참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남동생이 한숨을 쉬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남동생 째려보더라고요. 그거 보고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고 곧 그 째림은 제가 넘겨받았네요. 제가 눈치를 볼 위인도 아니고 똑같이 정색하며 쳐다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올케가 안절부절 못하며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시간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어요. 아빠는 화가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고 엄마만 그쪽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론 그쪽도 대화에 호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어찌나 거만한 태도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인가 싶었다니까요. 끝까지 마지못해서 허락한다는 태도였어요. 진짜 제가 결혼 당사자였으면 상 엎었어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에 부모님도 참는데 내가 나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이 자리를 마치고 남동생을 쥐어 패든 다리를 부러뜨리든 해서라도 말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딸이 무슨 판검사도 아니고 집안 빵빵한 재벌 2세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데 서울 집 내놓으라는 사람들? 요즘 집값 떨어졌다는데 그래도 아직 10억 우습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10억씩이나 줘가면서 모셔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상견례도 하나마나였어요. 그쪽에서 뭔 주제가 나와도 시큰둥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만났을까 싶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은 정적만 흘렀네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동생한테 그야말로 개지랄을 했어요. 너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딴 수모를 겪어야 해? 도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굽혀줘야 하냐? 무시당하는 게 좋으면 너나 무시당하고 오던지 왜 엄한 가족들까지 피해보게 해?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우리랑 연 끊고 나가서 살아. 1억? 너한텐 1,000원도 아깝다. 넌 부모님 돈 10원도 가져갈 자격 없으니까 빚을 내고 살던 거지같이 살던 너 혼자 감당해.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네요. 아빠가 남동생하고 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엄마 곁으로 갔어요. 제가 이 일에 제3자인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결정을 해도 부모님과 제 동생이 하겠죠. 하지만 가족으로서 가만히 있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와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남동생의 이별 소식을 들었어요. 그제서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진작 끝내서 부모님 가슴 아플 일 만들지 말지. 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와서 다들 힘들게 했을까? 솔직히 남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남동생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속마음은 꼭 참고 잘했다고만 해줬어요. 나중에 남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제 남편하고 술 한잔 했거든요. 술 기운인지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남동생이 헤어질 때 그쪽 집에서 모진 말들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끝내는 건 다 저희 집안 사람들 잘못이다. 저희 집안 자체가 자식을 결혼시킬 준비가 안 된 집안이다 이거예요. 좋은 시댁 만나서 잘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선 자식 결혼시킬 준비가 안 된 집안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인 것 같거든요. 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 딸이 그 정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1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이라는 돈이 정말 저희가 굽히고 낮추고 설설 기어야 할 수준인가요? 결혼해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어야 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주시는 게 부족한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제가 개편든다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남매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떤 사윗감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네요. 남 지적하기 전에 거울부터 들여다보시라고요.